자, 한 가정집에 시키지도 않은 닭강정 30인분이 배달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20대 청년들이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장난이었다. 거짓 주문이었다. 라고 하는 일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 교수님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닭강정 30인분입니다. 33만 원어치고요. 많이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받은 중년의 여성께서 이것을 확인해보고 우리는 시킨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영수증의 이름 등과 이 내용을 보고 나서는 짐작을 했습니다. 이 중년 여성의 아들의 지인으로 알려진 아마 고등학교 친구인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요. 21살, 22살 청년들이 괴롭힘의 목적으로 장난으로 이렇게 배달을 한 것인데 이 배달의 또 이유 자체가 사실 얼마 전에 이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0만 원을 갈취해 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개통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래서 그것에 관한 신고를 하려 하니까 주소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이 배달을 한 것이다. 즉 하나의 협박용이 내가 알고 있어. 그렇죠. 네. 경고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돼서 결국은 배달을 했던 이 닭강정의 사장님께서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이런 것이었고요. 요약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의 괴롭힘 행위가 청년이 된 어른이 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괴롭힘 행위다. 일단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도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게 됐다.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다.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사람들이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왕따나 폭력을 당했다라고 증언을 하진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우리 느낌으로는 그때부터 쭉 지금 괴롭힘을 당해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금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게에 걸려온 주문 전화의 내용 그리고 가게 주인의 인터뷰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 이거든요. 이름 대시고 아드님이 시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애들이 골탕 먹이려고 시킨 것 같다. 저희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자, 이게 괴롭힘의 일환이다라는 걸 어머니는 딱 보고 알아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결제를 했습니다. 네. 이건 저는 어떻게 그 점이 생각하세요? 가장 가슴이 아픈데요. 네. 이 어머니가 보통의 어머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아들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 무슨 일이니? 왜 닭강정을 이렇게 많이 시켰니?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바로 눈치챘다는 이야기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의 말에 따르면요. 일단은 어머님이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결제를 하겠다고 해서 본인도 얼떨결에 일단은 결제를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먹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3박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찜찜한 마음에 이제 가게 주인이 돌아와서 결제 취소를 했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 닭강정이라도 팔 수는 없지만 혹시 원하는 사람 있으면 드리겠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바로 알아차렸다라는 것이 어머니까지 알게 되는 정도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또 수차례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용도 그렇고 주문의 내용도 그렇고요. 그 써 있는 메모에도 보면은 주문지에 써 있는 내용도 보면 아들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머니가 받으면 아들이 주문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사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정도면 사실 어머니는 장난인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장난친 것 같다고 하지만 그냥 장난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들 명의로 해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게 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 입장에서는 혹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강한 보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반면 이른바 그 닭강정 사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인터넷 등에 알리든가 하면 또 다른 그 지인은 언론사에도 이렇게 제보를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어떤 변호사께서는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 이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 어머니는 상당히 그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 사항 자체는 이것이 이번 처음 일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강도 높고 체계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힘이 이 아들과 또는 어머니 등에 대해서 있었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죄질의 그 모양 면에서도 상당히 이른바 그 악질적인 범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당사자가 안고 있는 그 무엇인가 약점이라든가 네. 또는 뭐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이런 그 괴롭힘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께서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그냥 없던 일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렇게 보복이 두려워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좀 보호를 좀 더 해줘야 되는가, 좀 더 주시를 해야 되는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에서부터 시작된 집단적인 괴롭힘이 지금 계속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이라는 거를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엄중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그런 괴롭힘 행위의 하나하나를 떼놓고 보면은 좀 굉장히 가벼운 그런 범죄일 수 있지만 네.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처럼 굉장히 위축되고 이제 일종의 협박으로 의율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기고요. 특히 그 뭐 휴대폰 300만 원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공갈죄도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도 굉장히 좀 엄중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렇게 계속 지속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웅익 교수님과 함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